코치님은 그럼 어떻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 시작할 때. 저는 처음 제안했던 프로그램이 북셀프 코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셀프 코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코치들이 보통 코칭 자격증을 땄으니까 셀프 코칭은 다들 하시고 저는 제가 문턱 낮은 곳 중에 도서관을 먼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일단은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는 책을 선호할 거고 또 책 읽고 질문 나누는 걸 선호하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것과 이 도서관 안에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것 사이에서 교집합을 찾았었고 이후로 커리큘럼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책 읽고 제가 셀프 코칭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담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게 도서관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를 좀 싹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정보를 먼저. 네. 그래서 그들은 뭘 원하는가? 그래서 자기 개발인가? 아니면 그냥 독서인가? 그래야 제가 비슷한 걸 제공을 할 수 있겠다. 데이터 탐색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서 B2B로는 그렇게 강의 제안서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좀 번외로 제가 2015년도에 첫 창업을 했었고 자기 이해 콘텐츠를 계속 디벨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자기 이해를 주제로 막 발견하고 나를 탐색하는 수업들을 하다가 2018년이었을 텐데 고객의 니즈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저도 비즈니스적으로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무대뽀기는 한데 고객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랑 1시간씩 봄날의 약방이라고 이름 세웠었는데 내가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해서 그 해에 제가 100명을 만났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그 저희 부산의 금년산역 스타벅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시간이 되면 거기 있었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맨날 만나서 고민이 이거구나. 그럼 그 고민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렇게 보면 어때요?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고객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면 고객을 계속 만나는 거 경험을 쌓는 거네요. 결국 그게 경험이 잘 쌓여야 저희가 뭐 코칭 브로셔든 랜딩 페이지든 상세 페이지든 제안서든 알아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안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뭐예요? 제안서에 물론 보내는 곳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당연히 목적 왜 하는가 그리고 이거 듣고 나면 목표 나는 이렇게 되도록 달성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기대 효과를 묻는 경우도 있죠. 비슷한 단어지만 그리고 당연히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 내 콘텐츠들을 그분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맞춰서 정리하는 것과 마지막에 프로필 그래서 저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올리는데 저희 코스다 분들은 또 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영상이 있으면 너무 좋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영상? 예를 들어서 강의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버크만 강의다 그러면 버크만 강의 하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선택하려고 하면 내 강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보여지는 강의 현장에서의 강의 이건 제일 좋고 하나까지 그쵸. 근데 이건 너무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내가 진행하는 강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가지고 소개하는 영상 1분에서 한 5분 정도 실제로 작년 연말에 찾아오셨던 한 코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인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해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안서 처음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1분 소개 그리고 5분 소개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신 케이스셨는데 결국은 영상이 있어야 힘이 있죠. 그쵸. 그리고 경험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제가 지금 모 기업의 코칭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 코치들을 이렇게 프로필을 올려놓고 이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코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객이 매칭이 돼서 이제 코칭을 하는데 첫 세션 때 저한테 그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코치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몰랐는데 코치님을 유튜브에서 거기는 모든 코치들의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전 네이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네이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럼요. 인스타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 고객의 입에서 유튜브로 코치들 이름을 쳐보고 나온 코치 중에 그럼요. 제가 떴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올려둔 팟캐스트에 한 5분을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랑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을 듣고 이 사람이면 내 주제를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객은 나를 경험하는구나. 그럼요. 영상의 힘. 엄청 커요. 제가 7월에 수요일마다 서초구에 있는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버크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거 신청하실 때도 유튜브로 싹 보고 검색을 해서 그죠. 이 사람 거 들을까 말까를 보고 오셨다라고. 와. 역시 이게 진짜 영상의 그죠, 힘이구나. 달라졌다, 그죠. 결국은 영상으로 경험을 해야 이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결국은 이걸 비즈니스 관점으로 푼다라고 하면 선발주자가 많은데 후발이 우리가 뛰려고 하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후발이 뛰려고 하면 더 많이 경험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경험한 분들이 저한테 뭐 개인 고객으로 오든 기업에서 강의를 하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까 이 질문 있잖아요. 코칭이라는 상품 이거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경험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5분 프로보노 코칭하고 그 다음으로 코칭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하는 분도 샘플 코칭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명보다 경험이 더 빠르니까. 그렇죠. 샘플 하는 거 많죠. 많죠. 근데 그럼 B2C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이 개인 고객을 확장할 때는 이 제안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도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대표 이미지 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습관, 코칭 이런 거 한 장 미리 캔버스나 같은 캔버로 한 장을 일단 만들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그 코칭에 대한 설명. 뭐 습관 코칭이고 왜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아주시고 좀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로 코칭의 특징. 이런 특징이 있다. 내가 하는 건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 네. 코칭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대 효과까지 같이 담아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이거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좀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리자고요. 예를 들면 뭐 줌으로 진행한다 혹은 직접 만나서 진행한다 같은 디테일한 얘기들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코칭을 실제로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 코칭 후기 글을 담아주시면서 그 하단의 코치 소개를 막 길지 않더라도 그냥 저도 KPC 혹은 KAC 정도만 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담고 그 하단에 설문 폼 작성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화려한 디자인들은 엄청 많지만 시작할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저는 원래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버디 코칭 할 때부터 이거 링크 보내서 연습하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신청 폼 작성을 하니까 그거 기반으로 계속 비즈니스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너무 좋네요. 그쵸. 단톡방에 그냥 뭐 7월 20일 하실 분 그쵸.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링크 보내면 만약에 리더십 코칭이다. 그걸 내가 원한다 하면 리더십 주제로 하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더 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브로셔 만드시는 게 제일 좀 수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듣고 떠오른 질문. 그러면 그 첫 카드뉴스 한 장을 만드는 첫 프로그램, B2C, 네. 첫 콘텐츠는 어떻게 탐색할 수 있어요, 코치님? 빠져든다. 나 계속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첫 콘텐츠. 첫 콘텐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처음은 코치님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거이자 내가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주제 혹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주제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자신에게 친근한 주제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야 코칭 고객이 왔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자신이 좀 생기잖아요. 모르는 거면은 사실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님께서 이미 브런치에 쓰신 글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수월하게 찾는 어떤 비법이 있나요? 약간 혼날 것 같은데 비법이 있나요? 뭐든 물으면 없다고 하니까. 비법 없다. 저는 첫 컨텐츠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항상 제 포커스는 제가 듣고 싶은 걸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그 프로그램을 혼자 해도 되는 내가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시오 같은 코칭 스릴 커뮤니티도 이 창업 개념으로 보면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 입장이 아니라 항상 그때 제가 화두인 거,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디자인해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 분이란 컨셉으로 항상 오픈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초반에 신청자가 한두 명이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참가자 1번이니까. 나는 이걸 운영하면 적어도 그 책을 끝까지 읽을 거고 난 이걸 운영하면 결국 주 1회 글 쓰는 건 내가 될 거니까 내가 항상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나는 남아요.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한두 명 신청한 분도 얼결에 뭘 얻어요. 왜냐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전 개발해요. 코치님으로부터 비롯된. 네, 왜냐하면 저의 고객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좀 많이 집중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감탄한 거예요. 코치님 만나서 코치님의 그 생각, 맞네라고 전 뒤늦게 알았던 거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잘. 저는 그냥 얼결에 시간이 쌓여서 와보니까 이렇게 와있고 고객이 형성된 거지.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파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코치님의 말이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납득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고 또 문제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는 게 그래서 이 상품을 선택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엄청 많이 집중을 하고 B2C도 마찬가지고 B2B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저는 그 고객의 문제 해결에 좀 많이 혈안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이 저랑 뭐 2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컨설팅이나 코칭이 끝나고 나갔을 때 문 밖에 나갈 때 뭘 이렇게 들고 가서 진짜 이게 새로 산 옷 탁 착 맞는 옷 입는 것처럼 얼마나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좀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B2B로도 교육했을 때도 그럼 끝나고 나면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제가 후속 작업을 더 해서 이분 끝까지 그래서 이게 되게끔 그리고 그 되는 경험을 저도 문제 해결을 많이 해봐야 그 다음 강의 갔을 때 또 다른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에 어떤 넘어간 디벨롭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진 관점이에요.